안녕하세요. 저는 두레지안중학교 교사 오길령입니다. 정부 수업을 위해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3번의 정부 수업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과제 안 냈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와서 잘하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과제를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같은 것들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컨텐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처럼 코딩 배우고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코딩 같은 그런 단순한 탑쌓기 같은 작업들은 그냥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선택지를 주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나의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 온갖 자료들을 모아서 내 방식대로 재구성해서 내는 능력을 컨텐츠 제작 능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죠.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저작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것 이외의 것은 무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토렌트 사용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한 편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적게는 몇 억부터 시작해서 몇십억까지 또는 몇 백억까지 나오겠죠. 근데 그것들을 토렌트를 이용해서 쇽쇽쇽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mp3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요. CD를 사서 CD를 구매 후 mp3로 컨버팅해서 지인들에게 몇 개 나눠줬어. 이런 건 괜찮다고 그래요. CD를 샀으니까 그 망을 나눠주는 건. 근데 CD를 사서 mp3로 변환한 다음에 이 mp3를 돈 주고 다시 팔아. 이러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만든 것 이외에 그것은 무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걸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요거 기본 기준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에 관련된 것은 음악과 그림, 사진,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춤사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음악, 사진, 동영상.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저작권을 침범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창작물을 만들어낼까? 창작물. 크리에이터 이거 맞나요? 크리에이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요새 창작물들 하면은 대부분 이겁니다. 동영상. 움직이는 영상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시각에 의한 잔상 효과를 그림을 여러 장을 순식간에 봤을 때 우리는 슉슉 팔을 빨리 휘젓으면은 팔에 잔상이 남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동영상이죠. 옛날에는 필름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그림을 쭉 이어 담아서 빠르게 넘기는 거죠. 요 홈에 톱니바퀴를 끼워서 면 하나를 체크하고 빠르게 들어가면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아니죠. 이런 방식을 아날로그라고 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걸로 변했냐? 디지털로 바뀌었죠. 디지털. 얘로 바뀌면서 0과 1의 조합. 컴퓨터 언어로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근데 다시 레트로라고 해서 옛날 거로 돌아가죠. 요즘 필름 카메라가 잘 팔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제작할 건가? 동영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 붙인 것.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엄청나게 좋은 도구죠. 동영상. 그럼 동영상은 뭐로부터 파생된 거냐면 정조하면 사진으로부터 파생된 거죠. 그리고 동영상 또 얘들은 프레임 TFP 이런 게 필요합니다. 프레임 레이트. 분당 사진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게임 모니터 보면은 뭐 120Hz 라는 게 있어요. 얘가 무슨 소리냐면 1초당 120번 깜빡인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대부분 30번 30Hz 초당 30번 깜빡이는 거랑 120번 깜빡이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죠? 120번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수 있죠. 그리고 뭐 30번보다는 60번보다는 뭐 144번 뭐 이렇게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냐면, 먼저 청정물을 만드는데 동영상이란 어떤 거고 화질이란 어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뭐 우리가 옛날 TV는 SD라고 해요. 여기서 좀 키우니까 얘를 우리는 HD라고 해죠. 이거보다 좀 더 커졌어. 짠. 풀 HD. 이제 이렇게 4K 이렇게 나오는 거죠. UH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현력이 조만했을 때보다는 커졌을 때가 표현력이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해상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얘뿐만 아니라 또 동영상을 구현해내는 형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AVI, 뭐 MOV 이런 것들. 나머지 건 잘 쓰지 않아요. 요거 이외의 것은. 또 이거 말고 코덱이라는 게 있어요. 263. 현재는 H265를 많이 쓰죠. 해상도가 더 좋아진다고 그래요. 압축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환성, 어느 기기나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거를 잘 쓰죠. MP4.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영상은 이런 거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성이라는 게 필요해. 방송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촬영팀 찍어야죠, 그죠? 작가, 또 뭐가 있을까요? 조명, 오디오, 또 뭐 있을까? 촬영, 조명, 작가, 조명, 오디오, 편집, 이런 게 있죠. 요게 뭉뚱그려져서 굳이 따지자면 기능별로 보이면 요 세 가지가 한 팀이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와 연관돼서 얘가 움직이고요. 가장 기초적으로 얘네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얘예요. 작가. 작가가 어떻게 찍겠다, 밑그림을 그리면 촬영팀과 조명과 오디오팀은 구현을 내는 거죠. 그러면 찍어낸 소스들을 우리가 먹기 좋게 다듬어내는 게 이렇게 편집이라는 거예요. 편집.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작가가 글을 써요. 작가가 구성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겠죠. 설계, 건축을 해.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조명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디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종합적으로 촬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을 다 해.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 마감을 해요. 마감. 깔끔하게 선 같은 거 정리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청소하고, 마지막에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번듯한 건물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마감이라는 걸 하죠. 콘텐츠 제작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1위 직업이 유튜버래요. 그러면 얘를 3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성할 줄 알아야 되고, 촬영, 조명, 오디오,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맨 끝에 편집을 해야 되는 거지. 편집까지 해서 튀어나오면 종합적으로 서두에 말했던 콘텐츠가 나와서 나의 의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정보 시간에는 어떤 걸 배우냐?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언제 배워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얘는 국어 시간에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글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한 것들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정보 시간에 정보를 어떻게 다루냐, 깎고 생산해내는 거죠. 재단, 얘는 측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촬영 장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봅시다. 지금 동영상에서 배웠고, 만드는 방법, 동영상이 어떤 거고, 플레임이 어떤 건지,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장비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좀 잘 배워두면 테크니션이 될 수 있어요. 재밌겠죠? 이거 다루는 것들이, 장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재밌는 작업입니다. 요새는 카메라가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 좋은 장비들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카메라 이렇게 생겼죠?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해요. 짠. 그러면 이 촬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으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흔들림, 덜덜덜덜 떨려, 덜덜덜. 두 번째, 소리, 잡음.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찍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죠? 이야 하면 잘 안 들려요.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흔들림 소리 잡음, 해상도, 표현력.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만 잘 잡아도 괜찮은 거죠. 방송국에서는 얘를 잘 잡아요. 막 런닝맨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카메라를 잡고서 막 뛰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막 뛰는 거죠. 뛰어. 다다다닥. 땀이 좀 나겠죠. 근데 런닝맨 편집해서 나오는 카메라를 보면은 잘 안 흔들려. 돈으로 산 거죠, 흔들림을. 엄청 비싼 카메라예요. 한 2천만, 3천만 원짜리 카메라죠. 소리는 어떨까요? 런닝맨 보면은 여기에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마이크를 차고 요 선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허리춤에 송신기가 달려 있어요. 이런 마이크로 각각의 콘솔이 있어. 이렇게 얘를 우리는 송신기 보내준다. 송신기의 신호가 이렇게 쌓이는 콘솔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콘솔 박스에 있는 수신기에 들어오고, 이 수신기가 무선으로 여기 무선 시스템 와이어리스라고 하죠. 그걸로 카메라에 꽂혀 있어요. 그럼 이 신호들이 카메라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걸 종합해서 편집할 때 표현하는 게 그게 PD고 편집자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에서 흔들림과 이렇게 표현력이야 뭐 장비빨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런 거 다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몇 가지만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엄청 좋아져서요, 프로그래밍으로 다 잡을 수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 이런 글자가 나와 있어요. OIS, 광학식,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광학식, 손떨림, 보죠. 뭐 그런 게 있고, 기계식, 디지털로, 프로그래밍으로, 소프트웨어로, 웨어로 보정하는 게 있죠. 어떤 게 더 품질이 좋을까요? 물론 광학식이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화질,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장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고 하나씩 해볼게요. 1번 카메라. 정보를 배웠다 하면은 요 정도의 상식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렌즈 교환식이랑 일체형이 있죠. 거울이 있으면 DSLR, 뭐 이러한 반사식, 뭐 그런 게 있어요. 한쪽 눈으로 직접 사진은, 그죠? 쌍안식도, 양안식도 있어요. 현미경이 대표적인 양안식이죠, 그죠? 두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 셔터박스에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근데 미러리스라는 게 있어요. 거울이 있고 거울이 없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장점은 뭘까요? 거울이 열고 닫히면서 충격이 있어. 덜커덩 해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들림. 그리고
거울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디가 두꺼워요. 근데 거울을 없앴으니까 거울이 안 움직여. 그럼 바디를 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일체형.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 디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체형입니다. 요새는 다 좋게 나오죠. 근데 그게 있어요. 카메라를 고르는 기준에 하나는 화소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새 나오는 갤럭시 S22 1억만 화소래. 그러면 화질로 따지자면 얘가 짱인가요? 아니죠. 화질은 그냥 표현력 또는 인화할 때 얼마만큼 크게 뽑을 수 있나, 그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센서 크기. 얘는 카메라의 도화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가 크면 클수록 그리기가 편하죠. 껌종이 그리는 거랑 스케치북에 그리는 거랑 차이가 있죠. 얘가 DSLR에 들어가는 센서의 크기가 32mm, 24mm. 근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센서의 크기는 2.5분의 1인치예요. 1인치가 안 돼. 엄청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의 그림 그리는 거랑 이만한 크기의 그림 그리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나요. 인치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억만 화소랑 여기에 1억 화소래. 1억 화소. 그리고 얘 1억 화소는 표현력의 차이가 있겠죠. 여기에 1억 개를 다다다다닥 박힌 거랑 여기에 1억 개를 딱 여유 있게 박힌 거랑은 차이가 있죠. 또 카메라에 또 종류가 있어요. 어려워요. 지금부터. 옛날에는 뭘 썼죠? 필름을 썼죠. 그래서 필름 한 장의 요 크기가 센서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센서. 센서만 그 필름만한 크기의 이미지 센서에 그림을 넣는 거죠. 빛은 아날로그잖아요. 그거를 디지털로 형성화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필름 한 장 크기의 센서를 받는 카메라를 풀 프레임이라고 하죠. FF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얘는 비싸겠죠. 센서가 크니까 요만하게 잘라서 만든 게 있어요. 얘는 크롭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크롭과 풀프레임 차이는 알겠죠, 그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많고요. 이런 게 카메라예요. 그러면 어떤 카메라를 쓰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또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좋대. 그래서 렌즈 교환식만 샀어. 근데 안경 써본 사람 알죠? 안경 알이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차이가 나요. 또렷하게 보이냐? 안 또렷하게 보이냐? 그리고 바디는 거들뿐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바디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 취향에 맞는 눈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박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렌즈라고 하죠. 그죠? 얘는 도화지죠, 도화지. 이미지 폼질을 결정하는 거는 이미지 센서와 렌즈가 하는 일인데, 렌즈 얘가 진짜 중요해요. 싸구려 렌즈 쓰는 거랑 비싼 렌즈 쓰는 거랑 표현력이 다른다는 거죠. 똑같은 바디에 렌즈가 바뀌면 사진이 바뀌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구도, 타이밍, 그리고 작가의 구성력 이라는 거, 콘텐츠 만드는 건 똑같아요. 사진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가성비 우리 많이 따지잖아요. 가성비 나한테 100만원이라는 게 있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거의 최대 가성비를 구하려면 저는 카메라 바디에 20 그리고 렌즈에 80을 투자할 거예요. 그래야지 같은 가격에 바디 80에 렌즈 20을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디가 비싸면 비쌀수록 찍기가 편해져요. AF라든가 포커스, 초점 맞춰주는 게 더 빠르거나 넓은 범위에서 커버리지가 있고 그런 게 더 편하겠죠. 그리고 밤에 찍었을 때 노이즈가 적게 나온다는 그런 것들. 정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서 생활이 조금 윤택할 수 있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선생님의 수업 목적입니다. 코딩 몇 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어떻게 촬영할 건가, 컨텐츠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책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들 같이 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겨내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성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렌즈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사진 찍히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거 과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학.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아주 귀여운 아이겠죠? 그리고 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되게 간단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 태양빛 특징 아시죠? 직진성, 굴절 반사,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꽃에 맞고 평 하고 튀어. 그래서 꽃을 맞고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노란색 꽃이야. 이렇게 노란색 꽃, 노란색 꽃이야. 색깔도 한번 칠해볼까요? 아주 잘 칠했네요. 빛이 이렇게 내려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맞고 튕겨. 우리가 노란색으로 보는 이유는 모든 색깔을 갖고 있는 빛이 어떤 물체에 맞았을 때 그 빛이 색깔에 갖고 있는 그 색깔로 반사되는 거예요. 노란색이면 노란색만 반사해서 우리가 노란빛으로 보는 거고, 파란색이면 파란색만 반사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을 보는 원리는 반사된 빛을 우리 눈에
전기 신호로 바꿔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빛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머리가 좋냐 나쁘냐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좋냐 안 좋냐는 지금부터예요. 잘 들으시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를 이미지 센서, 그리고 얘를 렌즈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렌즈를 통과한 빛이 상에 이렇게 맺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걸 찍었다고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맺히면은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요거 보셨죠? 카메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 SD 카드라고 하죠. 여기에 디지털 신호로 저장을 해요. 뭘로 저장을 하냐? 뭐 흔히 말하는 JPG로 전화를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얘를 걸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미지 센서에 계속 빛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를 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한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막이 하나 필요해요. 얘를 우리는 셔터라고 해요. 셔터. 그리고 렌즈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는 빛의 감도, 민감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할 수 있는 ISO가 있어요. 모든 카메라는 이 세 가지로 빛을 조절해요. 하나부터 볼게요. 민감하게
ISO를 크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ISO라는 게 있는데 뭐 400이랑 12800이라는 게 있어요. 1초 동안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철컥 했을 때 누가 더 밝게 봐요. 밝게 사진이 찍히겠어요. 이하이죠.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이 밝아져요. 같은 셔터 스피드였을 때 라는 거죠. 그리고 ISO가 고정이고 조리개도 고정해요. 그 셔터에 관련된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셔터가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는 카메라를 찍었는데 찰컥 하는 거고, 빠르다는 찰컥 하는 거예요. 셔터가 느리게 열고 닫히면은 찰컥, 빛의 양이 어떤 게 더 많겠어요? 느리게 닫히는 게 더 훨씬 많고 찰컥 하면 빠르겠죠. 그 대신 찰컥 할 때 이미지들이 그동안 움직이게 되면은 뿌옇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게 생겼다, 블러가 생겼다, 흐림 현상이 생겼다 라고 하는 거죠. 점프샷 찍을 때 찰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몸이 움직이는 궤적이 다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셔터 스피드로 찰컥. 그 대신 빛이 적기 때문에 어둡게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도를 높여주는 거죠. 감도를 높여주고,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때 감도를 높여주고. 조리개는 어떻게 될까요? 조리개. 자, 이제 마지막 조리개. 렌즈마다 조리개를 다르게 갖고 있어요. 조리개를 연 것과 조리개를 닫은 게 있어요. 그러면 빛이 누가 더 많이 들어올까요? 빛이 누가 더 많이 들어올까? 조리개를 활짝 연 게 더 많이 들어오겠죠. 많이, 얘는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 고정해요. 밝은 사진을 찍고 싶어. 조리개를 열어야 돼서 사야 돼. 열어야 되는 거죠. 열다, 닫다. 조리개는 표현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옆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나무. 그리다 보니 이상한데.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리개를 열어야 돼. 이렇게 활짝 열어야 되고, 열다. 그리고 아웃포커싱이 안 되게 찍으려면 조리개를 이렇게 닫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진이 찍히냐면, 조리개를 활짝 연 사진은 사람만 빼고 다 흐리게 보여. 초점 맞은 데만 딱 또렷이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DSLR만의 장점이죠. 그런 게 표현돼요. 근데 조리개를 조금 닫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끝까지 나와. 핸드폰 사진은 센서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조리개를 닫고 찍은 것처럼 다 나오는 거야. 핸드폰 사진은 뭐 끝에까지 다 나오죠. 여기에서 뭐 뒤에 거까지 다 나와. 근데 조리개 열고 찍은 사진은 이렇게 돼. 근데 요새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조리개가 활짝 열 수 있는 카메라들이 핸드폰에 박혀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 그리고 또 전문가 모드에 보면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GS를 보면은 M, A, S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막 있어요. 여기에 뭐 C도 있고 뭐 B도 있고 뭐 동영상 그림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기타 등등.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S 셔터 초록색으로 할게요. 얘는 셔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조절. 셔터를 내가 조절. 나머지는 오토야. 어떤 게 오토냐면 조리개를 조절해줘. 그리고 A는 조리개를 내가 조절해. 그리고 오토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셔터가 카메라가 조절해주죠. 파란색. A가 뭐냐면 셔터도 내가 조절해야 되고 조리개도 모두 내가 조절하는 거죠. ISO 모드는 따로 있어요. ISO는 오토 모드가 따로 있어요. 나머지는 수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선 사진을 찍게 돼요. 전화에서 수행평가는 이걸로 볼 겁니다. 어둡다. 어두우면은 사진을 밝게 찍히는 문제 다 줄게요. 1번 사진이 어둡게 찍혔다. 밝게 만드는 방법은 뭘 조절하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걸 조절하면 돼요. 셔터 조리개 ISO까지 요 세 가지. 카메라는 요 세 가지만 알면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셔터, 조리개, ISO. 얘를 가지고선 빛을 조절하는 거죠. 두 번째, 점프샷을 찍고 싶어. 점프샷 촬영 시 어떻게 해야 돼? 뭘 조절해야 될까? 세 번째, 밤 촬영.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네 번째, 아웃포커싱. 원래 이건 틀린 말이에요. 좀 배운 사람들은 배경 흐림 이렇게 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활동지의 요 네 가지 이렇게 됐을 때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집요하게 전화해서 모두가 다 이해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세요. 강의가 너무 길었죠. 재미도 없고. 근데 이 과정을 걸쳐야지 표현력이 늘어나고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정보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